갑자기 이제 소식을 받고 군인들이 막 뛰어오네. 이때 바로 튀었어야 됐는데 한 명이 남쪽으로 잠깐 넘어왔다가 다시 아마 쟤네는 아마 엄청나게 처벌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넘어가면 바로 가차없이 사살. 예.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갈겼을 겁니다. 2012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서부전선 쪽으로 와서 이제 기순을 했습니다. 당시 휴대하고 있던 AK-47이랑 그리고 수류탄 2발 무기를 다 든 상태로 이제 내려갔던 것 같고, 가다가 잡히는 상황이 오면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한다.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있었고요. 땅 위에 드러난 지뢰를 제가 뚜껑도 열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말로만 듣던 목함질이었고, 저 위에 신이 있다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와서 DMZ로 뚫고 오는 그 생존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다리 건너 김일성 기념탑을 지나서 지금 군사분계선 쪽으로 도착을 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차량이 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간부 차량이 왔나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별로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방심했던 것 같고, 갑자기 이제 그걸 받았나 보다 소식을 받고 군인들이 막 뛰어오네. 막 급하게 차량 한 대가 지금 도랑에 걸려가지고 이때 바로 튀었어야 됐는데, 안 그랬으면 총을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추격하는 북한군 피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고, 총을 막 쏘고 있네요. 엎드려 싸 하고 있고, 서서 싸. 한 명이 남쪽으로 잠깐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이 친구도 다시 아마 딱 갈 때 이제 옆에 뒤에 있던 사람이 야 임마 그쪽 남쪽이야 임마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김일성 앞에서 벽에 쓰러져가지고 아마 쟤네는 아마 엄청나게 처벌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순 병사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파복해서 구해왔죠. 같은 부대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그냥 도주자일 뿐이지, 거기 지키고 있는 애들한테는 뭐 전우다 이런 느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아마 사격을 했을 거고, 다행히 이제 뭐 심장을 관통하지 않아서 아마 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걔들은 이제 철저한 뭐 정말 심하게 아마 교육을 받을 거고요. 뭐 넘어가면 바로 가차없이 사살.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갈겼을 겁니다. 별 처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의지로 뭐 남쪽으로 튀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잡으려고 이제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별 그게 없겠지만, 못 잡은 것에 대한 아마 처벌은 다들 조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별다른 처벌은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생이 되게 무섭다. 판문점에 나오는 애들은 솔직히 다 인생이 핀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저기 나온 애들은 이제 대학 추천 다 해주거든요. 좋은 대학교들로. 머리가 진짜 안 좋아도 해주냐. 북한은 이제 제대군인들은 대학교를 그냥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단간부로 이제 판문점에서 나온 애들은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좀 인생이 다 피는 편이죠. 근데 뭐 그렇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거기에 안주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사람이 본능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보고 싶고 더 화려한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고, 그건 사실인데, 세뇌 교육과 그리고 또 딸려있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에 그냥 안주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당연히 북한 군인들이 사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가지고 저를 쫓지는 못했지만 다음날에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군견 끌고 이제 추격조가 붙긴 했지만, 저는 이미 그때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미 도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추격이라든가 그런 사격을 당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일단 뭐 근무서다가 저는 탈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당시 휴대하고 있던 AK-47이랑 그리고 수류탄 2발 그리고 쌍안경이랑 그렇게 이제 무장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낮에 이제 탈북을 했고요. 그리고 근무서다가 이제 선임한테 저 감시대 밑에서 좀 근무를 서겠다 이러고 무기를 다 든 상태로 이제 내려갔던 것 같고, 사실 그때는 뭐 죽음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가다가 잡히는 상황이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다가 잡히는 상황이 오면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총질을 하면 나도 가차없이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 다짐을 하고 이제 철책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2200V의 고압 전기랑 뭐 이런 220V 전기 철책이 다 있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좀 많이 파괴됐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넘었던 것 같고, 뭐 DMZ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DMZ 안에 지뢰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운에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밟으면 밟고 뭐 안 밟으면 안 밟는 대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미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상 그렇게 넘어와서 DMZ로 뚫고 오는 그 생존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그건 천운이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난 것에 대해서. 예. 그리고 얻은 가정에 이제 뭐 갈대밭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인적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뭐 장애물들, 뭐 이제 가시넝쿨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해치다 보니까 온몸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북한 군인들이 발견하고 이제 총을 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있었고요. 옆으로 이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총알이 막 내려박히는 그 소리에 이제 잠깐 온몸에 힘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딱 쓰러져가지고 저 위에 신이 있다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르짖음과 함께 DMZ에서 하룻밤을 취침을 하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작은 고라니 한 마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인기척 소리에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저는 그때 휴대하고 있던 무기를 다 다시 가지고 정신 차리고 남쪽을 향해서 내려왔고, 내려오는 과정에 뭐 배도 고프고 막 지쳐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강가에 막 떠내려온 옥수수 같은 것도 막 날식을 하면서 힘을 재충전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초소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케이스로 이제 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하늘 씨를 쐈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날이 어두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면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이제 터뜨릴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려우면 그냥 거기서 수류탄이랑 이제 무기를 꼭 껴안고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경계근무를 사는데 뭐 탈주자가 발생을 했다 하면 이제 사격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고를 했을 것 같고 상부 지시에 따라서 아마 움직였을 것 같은데,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DMZ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날에 아마 추격조가 붙었던 것 같아요. 당시 몸무게가 43kg였습니다. 그때는 45kg였고요.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재보니까 DMZ 넘으면서 2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43kg.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은 DMZ 한번 들어갔다 오시면 됩니다. AK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10kg 정도. 10kg 안 됩니다. 다 합쳐서 탄 차도 30발을 차도 아마 한 6kg, 5kg, 그 정도 될 겁니다.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그게 유일하게 저를 이제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그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잘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게 뛰더라도 그럼요. 그건 뭐 절대로 버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뭐 넘어오는 내내 위험했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지뢰를 땅 위에 드러난 지뢰를 제가 뚜껑도 열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말로만 듣던 목함 지뢰였고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거기다 다 갖다 때려박은 남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해도 가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잘 살고 있다라고. 글쎄요. 그게 그냥 어렴풋이 잘 살고 있다 정도지, 세계 10위 정도의 그런 경제력이다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거짓말일 것이라 생각하고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 산다는 건 알아요. 근데 좀 체감적으로 잘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 한국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드라마는 좀 드라마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저게 진짜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러면서도 잘 사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동경을 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저도 어릴 적에 나이키 옷 같은 걸 입었었는데 그게 니케이라고 불렀거든요. 북한에서는 니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니케이 옷은 아랫동네 옷인데 그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면 옷이 빨리 구멍이 나거든요. 무릎팍이 빨리 깨지고 이제 팔꿈치가 빨리 나가고 막 옷이 빨리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는데, 나이키 운동복을 입었을 때는 이게 다른 옷을 한 달 만에 구멍 나던 게 그건 한 3, 4개월 막 6개월씩 가는 걸 보고 이게 품질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기로는 이게 아랫동네 옷이래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한국이 잘 산다라는 거는 이제 옆집 아주머니랑 몰래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걸 저도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한국이 좀 잘 사는구나 그런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 우상은 마라도나였고요.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저도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라도나가 정말 이제 저한테 딱 한마디 던진 말이 있어요. 성인 되기 전에 월드컵에 이제 발탁이 못된 적이 있어요. 마라도나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한테 왜 발탁을 안 했냐 했더니 너 키가 너무 작아서. 그랬더니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 키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딱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쭉 보는데 마라도나가 나중에 막 그 유럽의 장신 수비들을 막 다 해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열대림을 해치는 사자를 연상케 한다라는 그런 텍스트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었었고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마라도나뿐만 아니라 뭐 요한 크라이프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 보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아니 북한에서 어떻게 외국 서적을 그렇게 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그걸 이제 그 21세기를 빛내인 체육 명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그 인생 연대기를 이제 쭉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봤는데 보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님들을 평양으로 모셔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화 같은 해피엔딩 그런 걸 꿈꾸는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는 축구선수가 되고 그리고 또 유명한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스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실과는 많이 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알죠? 예. 그때 뭐 2010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남아프리카 월드컵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본선 진출을 해가지고 최종 선발 명단과 이제 후보 선수들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이제 인쇄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선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이제 엄청난 기대를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불러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교포 선수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 정대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한두 명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선수는 정대세 선수여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축구를 봤던 기억이 있고 그걸 보면서도 이제 저는 그때 이미 축구를 근데 포기한 상태여가지고 그냥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자기 거기 다 돌아가서 그냥 다시 축구를 했던 것 같고요. 수용소 축구 선수들 수용소 함부로 안 보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받아가지고 매수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자책골을 몰래 넣었다. 이러면 이제 바로 수용소 행위겠죠. 근데 뭐 만약에 져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수용소 보낸다. 누가 축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선발되는 최종 멤버들은 다 있는 집 자식들이라고 단간부 집 자식들이고 한 자리다 하는 내노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일 씨가 DMZ를 너무 과정을 800mm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국경 지역을 완전히 봉쇄했고요. 과거에는 그 김정일 때는 국경 지역이 이제 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됐었고 그리고 이제 돈만 주면 얼마든지 이제 탈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북한에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중 국경 지역에 돈 주고 탈북하는 경우는 거의 다 막혔고 최근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나 뭐 이제 배 타고 오시는 분들이라던가 DMZ를 넘어서 오는 사람들, 해외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지 북중 국경을 통해서 탈북하는 코스는 거의 지금 없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탈북은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요. 바다로 오는 게 더 위험하죠. 이제 거기는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DMZ도 그렇고요. 예. 바다도 그렇고 그게 좀 더 위험하죠. 뭐 자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배우님들한테 이제 다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대사이긴 했지만 극장 가서 이제 또 직접 보니까 저의 마음을 더 잔잔하게 이제 울리더라고요. 근데 이재현 선배님이랑 이제 국유한 선배님이 둘이 이제 맞붙어가지고 뭐 격투하는 막 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티키타카로 이제 막 주고받는 그런 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유한 선배님이 먼저 이런 말을 해요. 남쪽이라고 다 똑같을 것 같냐? 출신 성분 안 보고 다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지상라고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치는데 그때 이제 이재현 선배님이 이런 대사를 하죠.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패하려고 해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
네, 그래서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대사였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그 대사가 이재원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는 대사처럼 들렸어요. 마음껏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곳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걸 들으면서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 외에 이제 또 뭐 유럽이나 다양한 국가들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그리고 마음껏 내가 어떤 성공을 함부로 이뤄낼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